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순서인데요.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커피 안 마셨어요? 마셨습니다. 마셨어요? 네. 제 돈으로 사 마셨습니다, 저는. 왜 그렇지? 이상하네. 전화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예.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꼭 받아주시고 어떤 라디오 듣고 계시냐는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다는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이게 우리가 이걸 다음 주 월요일인가 20일까지일 거예요 아마. 네. 20일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또 문자 보내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또 저희 힘을 실어주시는 문자 혹은 인증 문자죠. 네. 내가 전화 받았었다. 이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린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몇 분 걸리는지 내가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그런 도움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으로 다가온다. 그럼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살만해요. 그러니까요. 날씨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진짜 한동안 너무 더웠는데 그래도 오늘 좀 살만하고 저는 사실 습한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도요. 네, 이게 습하기는 습해요. 그래도 이게 기온이 떨어지니까 습한 것도 반갑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게 너무 더울 때는 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그런가? 그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조금 좀 난데 문제는 이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괜찮아요. 견딜만 하죠. 네. 근데 이게 이 강원도나 맞습니다. 충청도나 이런 데는 난리가 난 거예요. 경상도도 그렇고. 비 소식이 지금 예. 같이 들어와 있는데 비가 좀 딱 적당히 내려주면 참 좋으련만 일부 글쎄 말이에요. 지역으로는 비가 예. 많이 내린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오늘 비 한 방울 정도는 다들 맞으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아마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가 많이 오는 지역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저녁까지도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 중북부 지역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 예보가 있고요. 비는 정말 많이 내려서 이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내려서 다행히 당분간 기온이 그래도 평년 기온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30도를 밑도는 정도의 초여름 날씨로. 이렇게 시원한 게 평년 기온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 몰랐어요. 네, 아침은 한 20도에서 23도, 낮에는 26도에서 30도 요 정도가 딱 평년 기온인데 평년 기온을 회복을 했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기온이 내려갔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고 습도는 더 높아져서 무더울 거라고 합니다. 일단 서울이 오늘 한낮에 28.1도가 최고 기온이었거든요. 이게 지난달 28일 이후에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는 날이었는데 한 보름 동안은 계속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던 겁니다. 당분간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정도는 비로 인해서 더위를 좀 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근데 또 더워진다니까 이게 벌써부터 숨이 콱콱 막히는 거야. 맞습니다. 예, 이거 참 그리고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죠. 김계리 변호사가 SNS에 윤 전 대통령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를 했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치금이 없다 이래서 공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11일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이 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라는 말에 급히 입금을 했다면서 관련 계좌번호와 함께 자신의 송금 내역을 공개를 한 건데요.
이 11일에 관련 글을 올리고 하루 만에 영치금 한도인 400만 원이 가득 들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스원 보도를 보면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의 보관금 잔액이 400만 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규정에 따라서 이 보관금은 매일 2만 원씩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 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정도에 한정이 되어 있고 약품이나 의류, 침구 등의 구입 비용은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교정당국은 보관금에 대해서 개인당 400만 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입금 및 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분, 김건희 씨까지 다 합해가지고 재산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뭐 갑자기 이 깜빵에 가게 돼가지고 돈을 못 가지고 나왔다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뭐 좀 그 변호사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본인들 돈도 이렇게 좀 입금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민주당은 영치금 모금에 대해서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관련 비판을 했습니다. 이 영치금이 모금이 된 것에 대해서 내란 수괴가 무슨 염치로 동정을 바라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신고 재산만 75억 정도인 윤석열이 영치금을 모금하는 게 말이나 되는지나 모르겠다. 후한무치하다는 표현이 딱 맞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란의 죗값을 단 하루의 감형도 없이 다 치러야 하고 살아도 감옥에서 살고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에게 황제 수감, 보석, 감형, 사면 복권과 같은 일말의 특혜와 관용도 허용하지 않으며 완전한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뭐 이제 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지금 이 시기에 비상계엄이라는 걸 내려질지를 전혀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예상 못한 일이 또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관련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12일에 글을 올려서 운동을 못한다는 뉘앙스의 글을 올렸는데 그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대통령은 운동하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셔야 한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이런 글을 적었거든요. 그리고 또 변호인단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 후에 눈 질환과 당뇨 질환을 위한 약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러자 법무부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실외운동은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다른 수용자들과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하고 있고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의약품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서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에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서 지급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약도 이렇게 이제 그 외부 차입을 했다니까 돈도 좀 이렇게 차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근데 에어컨 설치 목소리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초반에 이 수감하는 독방의 환경에 대해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으나 이 선풍기도 화재 위험으로 인해 50분만 돌아가고 10분은 쉬는 방식으로 작동이 된다라고 아마 기사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측에서 이 독방에 에어컨을 넣어달라. 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이 방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전국 모든 교도소에 다 설치를 해야 된다. 독방에만 설치하는 건 특혜이자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참고로 김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7월부터 2년간 제6대 교정본부장을 역임한 인물이고요. 원래 수년 전부터 교도소 내에 에어컨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국민 정서로 인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도 에어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까지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이제 깜빵에 가는 건 죄 지어서 가는 건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는 건데 거기에 또 이렇게 뭐 에어컨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민 감정이죠. 네. 하여간 참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을 일을 많이 만드네요. 이분이. 자, 비트코인. 야, 이 비트코인 있는 분들은 대단하실 것 같아요. 이거 좀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굉장했을 텐데 살 걸. 12만 달러를 돌파해. 근데 그러면 안 돼. 이거 왜 떨어지는지도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올라도 이게 왜 올랐는지 이거 잘 몰라요. 그런 거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런 이제 위험하다라는 감정 때문에 안 가지고 그럼요. 있는데 사상 최고가 이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제가 마음이 쓰려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거 샀는데 막 3분의 1 토막이 났어.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런 리스크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예.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그런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2만 달러 선을 넘어서 12만 3천 달러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가나? 그러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작년 말만 해도 곧 10만 달러 돌파? 이런 기사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10만 달러는 옛날 이야기이고 12만 달러 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중에 그러니까 장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등락이 계속 있을 텐데 1억 6,696만 원까지도 찍었다라는 최근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뛴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유가 설명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뛰는데. 일단은 이제 미 의회에서 이 가상화폐 관련한 법률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다라는 호재가 있어서 이게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은 미국 의회의 크립토 위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크립토는 슈퍼맨의 고향 아닌가? 그래요? 그럴 거예요. 아마 크립토의 행성. 그렇군요.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 포함해서 3개의 주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이제 미 하원에서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미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위원장 역시도 공식 성명을 통해서 하원 전체가 이 관련 3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과 스테이블 코인 법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금지 법안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하겠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들 법안이 통과가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슈퍼맨 얘기를 하니까 요새 슈퍼맨 영화 다시 시작한 거 알죠? 극장에 이제 하는데 그렇군요. 감독이 그랬어요. 슈퍼맨도 이민자다. 따지고 보면 이민자죠. 행성에서 온 이민자. 그러네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난리가 났대잖아요. 왜냐하면 이민자들 이 유색인종의 반대 정책을 피고 있는데, 근데 사실 슈퍼맨도 이제 그렇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이 비트코인 이런 거는 위험하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다르다고는 하지만, 근데 이 부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2억이 올랐다. 예를 들면 그럼 집 팔고 세금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양도세 그리고 딴 데 저거 하면
예? 그거 돈 얼마 안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뭐 10억 올랐다 이런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예 여러분 그 투자 그리고 너무 위험스러운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그러지 말아주시고 6129님이 새싹 청취자 처음 문자 보내시는 분이죠. 이 6129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고 살던 제가 계엄 이후에 교수님 덕분에 애국자가 된 듯합니다. 출퇴근 시 늘 음악 방송만 듣다가 YTN 방송만 듣게 됐고요. 늘 배워지는 것도 많습니다. 청취율 조사하면 단연코 신율의 정면 승부입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계엄 이후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엄 다음 날부터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친위 구테타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불행한 일 덕분에 또 이렇게 애청자가 되셨다니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춤과 노래를